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갈마동에 있는 한쪽 가게는 읽는 사람을 위한 작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책방을 열기 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책을 읽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책과 함께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카페 한쪽에 시작한 책방이 바로 한쪽 가게입니다. 한쪽 가게에서는 우리의 일상, 여성, 환경,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소개합니다. 한쪽 가게에서 소개하는 책을 만나러 오셔도, 혹은 각자의 읽을 거리를 가지고 오셔도 환영합니다.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모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한쪽 가게 테이블, 질문이 있는 책 모임, 너그러운 밤, 주제가 있는 책 모임, 차근차근 천천히, 모여서 각자의 책을 읽는 책 읽는 8시, 그리고 함께 운영하는 카페 즐거운 커피에서도 다양한 취미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작은 서가에 채워두고 매일의 커피를 내리며 읽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운영 일정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를 확인해주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하가람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가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가람 작가님은 202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수박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작가님, 근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요즘도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지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퇴사를 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본가가 울산인데 네. 오랜만에 울산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네. 네. 혹시 문장의 소리는 평소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요즘도 산책할 때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서 네네. 종종 찾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섭외 전화 받았을 때는 제가 대학생일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최정아 작가님이 나오시는 회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좀 감회도 남다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와, 문장의 소리랑 인연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이제 작가님도 나오셨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12월 16일 오전 11시 조금 넘겨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와. 그런데 이제 글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정설처럼 도는 얘기가 신춘문예 연락은 12월 중순까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저는
막연히 이제 15일이 지났으니까 네.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출근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네. 회사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쿠키를 잔뜩 사서 네. 회사 모니터 앞에서 쿠키를 먹으면서 좀 화를 사귀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축하의 쿠키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중순까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한 20일 정도까지 그래도 왜냐면 심사가 늦게 끝나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전설처럼 또 들었던 얘기가 그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 30년 전 얘기긴 하지만 12월 24일 날 전화 받으신 분도 있으셨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다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그 뭐 딱 15일까지야 이런 건 아니어서 괜한 또 상처를 받으실 뻔했네. 네.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축하가 있었을지? 사실 저는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즐기지는 못했는데 저는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막연히 혼자 상상을 해보면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엄청 기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기쁘긴 기뻤는데 한 3일 정도 기쁘고 그 뒤에는 좀 죄책감 같은 감정이 따라와서. 죄책감? 네. 걱정도 아니고? 걱정도 됐는데 뭔가 내가 작가라고 불려도 괜찮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친구들이 진작에 이제 됐어야 됐다고 오히려 너무 늦게 됐다고 그런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줘서 저도 좀 즐겨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축하는 사실 다들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해줘서 기억에 다 남는데 한 친구가 꽃다발이랑 엽서를 같이 줬었는데 그 엽서에 적힌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나가길 바란다 라고 적어줬는데 그 당시에도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됐었고 지금도 작업을 할 때 자주 그 말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불안과 또 긴장?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데뷔를 하면.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넌 당연히 됐어야만 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소중하죠. 맞아요.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문학이 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소설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소설가가 될 줄은 좀 꿈에도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지리교육과로 입학을 했어요. 네. 지리 선생님. 네, 그런 쪽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학과 분위기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제가 그 학과에 속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그런 환경에도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배우는 전공에도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처음에는 영화과로 전과를 하려고 영화과 수업을 찾아 들었어요. 근데 영화는 또 문제가 재미는 있는데 모든 과정이 협업이잖아요. 저도 막 한숨이 나네요. 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막 학교 수업도 잘 안 나가고 기말고사도 안 치고 이랬던 시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방황하던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지리교육과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매일 한강을 거닐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우리 학교에 문예창 작가가 유명한데 거기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떻냐고 이제 물어봐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저희 학교에 문예창 작가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정도로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뭔가 그 당시에 저한테 작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신이 태어날 때부터 넌 이제 작가다 하고 점지해주는 그런 존재들처럼 여겨져서 제가 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달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지리교육과는 돌아가기 싫은데 네. 딱히 또 하고 싶은 전공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나마 제가 그냥 혼자서 글을 끄적이는 걸 좋아했어서 그냥 사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문예창작과에 들어가서 처음 소설에 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런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셨군요. 이게 확실히 영화는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참, 네. 그 성격이 그게 맞아야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트긴 해도 네. 소설은 맞아요. 어쨌든 혼자 쓰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평소에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보통 출근 전에 글을 조금 쓰고 일하고 갔다 와서 출근을 조금 쓰고 그런 루틴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퇴사를 해서 그런 루틴은 따로 없고 네. 근데 보통은 저는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서 되도록이면 일어나자마자 작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고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작업할 때 프린트를 엄청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끝이 아니라 그날 작업한 분량이 한 문단이든 한 문장이든 간에 그만큼 인쇄를 해서 다시 읽고 문장을 고치는 것까지가 그날 작업의 끝이에요. 그래서 마감할 때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인쇄해서 보기도 하고 네. 이상하게 꼭 프린트해서 읽어야지 문장이 좀 더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소설도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종이 많이 쓰시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어쨌든 종이로 인쇄된 활자로 작품을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또 작가님이 뭐 문구나 사무용품 이런 거 뭐 왠지 귀엽고 또 좋은 아이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분들 중에 되게 펜이나 필기구 브랜드 어떤 특정 브랜드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어떤 브랜드를 딱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좀 모던한 편이라서 약간 펜도 그냥 책상에 굴러다니는 거 주워서 쓰고 그런 편이에요. 네. 작가님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브랜드를 딱히 선호하진 않고 그냥 제가 썼을 때 저의 손과 잘 맞는 거, 그립감이 좀 좋은 거, 그런 식으로. 그 노트도 뭐 딱 그 몰스키만 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노트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또 그런 걸 너무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또 되게 많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딱 구비를 하는 요 과정까지가 조금 어떤 정결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급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필요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작가님 혹시 묻어나다고 하셨는데 글쓰기랑 관련 없는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것만은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막 꼭 지키는 건 없는데 요즘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타로카드 점 봐주는 채널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채널 모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타로에 빠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타로카드 점 봐주는 채널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자기 전에 약간 배경음처럼 틀어두고 자요. 그게 이제 점을 보려고 틀어두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상하게 다른 ASMR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건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타로 카드 영상은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점을 그분이 봐주시니까 막 예언을 말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네, 배경음처럼 틀어두고 자는 게 요즘 습관이에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런 채널을 ASMR 대신으로 쓴다니. 네. 요즘 어쨌든 사주와 타로 점성술에 되게 젊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좀 들어가지고 네. 아마도 그런 분야가 좀 더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가람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가람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윌리엄 트레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유리올레샤 리온바 타카노 미코 노란 책, 요 아이비델 린드크비스트 경계선.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커피와 물.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남양주까지 가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솔직하게 대답하면 없다에 좀 더 가까운데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쑥스러움이 좀 많은 성격이라서 네. 이게 좋아하면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고 약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타입이라서 네. 좋아하는 작가님을 만나도 제대로 대화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령 본다고 해도 좀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없다라고 말하려다가 네. 윌리엄 트레버라고 이제 답한 이유는 만약에 제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작가의 작업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윌리엄 트레버를 좋아하는데 늘 읽으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게 이분이 80살이 훨씬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보통 작가들이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좀 즐겨 쓰는 인물 유형이 겹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고유한 어떤 작가의 색깔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윌리엄 트레버는 정말 제가 듣기로는 수백 편의 단편 소설을 썼다고 들었는데 네. 인물들이 전부 다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성격이나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인물들이 다 어딘가에 정말 살아있는 인물들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네. 너무 신기해서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장의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여러 상황과 직업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한번 네. 지켜보고 싶다, 작업 과정을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내기 위해선 진짜 준비도 많이 해야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한 부분이긴 하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더라 하고 목록을 봤는데 대부분 조금
어두운 얘기들이 많아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골라왔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추천한다면 왜 추천할까 생각하면서 책을 골라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 혹은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왔는데요. 그게 바로 유리 올레샤의 리온바라는 책인데 이 책은 러시아 작가의 단편 소설집이고 조금은 기이하고 엉뚱한 상상력이 살아있는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언급하고 싶은 단편은 사랑이라는 단편인데요. 이 단편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할 수 있는 어떤 다정함이나 촉촉한 감성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사랑 소설에서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 예를 들면은 자연주의자라던가 홍채, 중력 이런 딱딱한 단어들이 돌연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전개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 안의 신념이나 규칙이 다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소설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랑에 빠져서 갑자기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고 네. 미래를 보기도 하고 갑자기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네. 뉴턴을 만나서 중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정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의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데 네. 이 소설도 전개도 재밌고 그리고 대사나 사용하는 단어도 되게 신선한데 또 결말까지 읽고 나면 정말 로맨틱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타카노 호미코의 노란 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책을 나눈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진 게 만화책이었어요. 네. 뭔가 방에 편하게 들어누워서 귤 같은 거 까먹으면서 이렇게 만화책을 하루 종일 돌려보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서 네. 만화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는데요. 네. 이 책도 단편 만화가 여러 편 모여있는 책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노란 책이라는 표제작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노란 책이라는 만화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화예요. 네. 이 책은 이제 미치코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노란 책을 읽으면서 소설 속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주인공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책 속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소설 속 주인공이 좀 이상주의자처럼 그려지는데 그런 주인공처럼 혁명을 꿈꾸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끝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네. 언젠가는 결말이 있는데 이 미치코라는 주인공도 책을 읽을수록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하고 그렇게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랑 대비되면서 이 소설 속 환상이 같이 전개가 되는데 다 읽고 나면 책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어떤 순수한 열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여운이 있는 작품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설은
요 나이비데 린드크비스트 경계선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골랐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잔혹동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이 책도 그래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단편 소설집이고 그중에서도 표제작인 경계선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이 책은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와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영화만 봤는데. 아, 정말요? 네. 이 소설도 영화랑 큰 줄기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좀 거칠게 요약하면은 남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외향을 가진 두 캐릭터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작가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커다란 비밀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을 말하면 너무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이제 좀 묵어두고 그래서 영화도 소설도 각각 다른 느낌으로 좋은데 저는 소설은 조금 더 영화보다 따뜻한 톤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두 캐릭터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세 권의 소설 소개를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인데 커피랑 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왜 그 2가지일까요? 일단 커피는 연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해요. 네. 커피를 마셔야 머리가 돌아가고 뭔가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게 저한테 스위치를 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작업 모드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물은 제가 작업할 때 뭔가를 배불리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마시는 건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근데 단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커피를 마시니까 물도 같이 마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설을 쓰기 위해 남해양주까지 가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작업이 잘 안 될 때 몸을 좀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걷는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런데 몇 달 전에는 다른 소설 쓰는 친구랑 같이 등산을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좀 몸을 혹사시켜서 걱정을 다 날려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불암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가 상계역 근처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상계역에서 출발하는 코스였는데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굉장히 의기투합하면서 잘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산이 올라갈 때는 길이 하나인데 내려갈 때는 길이 여러 갈래로 갈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안내판도 안 보이고 또 설상가상으로 해도 지기 시작해서 네.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해가 지기 시작했으니까 얼른 내려가자 해서 약간 감으로 큰 바위들을 골라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보이면서 커다란 안내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내려왔나 보다 하고 이제 기쁘게 안내판 앞까지 달려갔는데 그 안내판에 남양주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때는 서울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산을 오르내리는 데는 사실 1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집까지 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등산이었고
소원대로 혼이 다 빠져서 집에서 숙면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원래 산이 걸쳐 있으니까 맞아요. 아마 남행 쪽으로 빠지셨구나. 네. 네, 또 소설이 하가람 작가님께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쭤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이 기쁨이 된 순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소설 쓰기가 기쁨이 된 순간이라고 읽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소설 쓰기가 저한테 기쁨이 되는 순간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혹 작업이 잘 풀리면 그날 기쁘기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얼마 못 가서 좀 휘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저는 소설 쓰기가 끝나고 제 소설이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네. 그 문장은 제가 어떤 독자님께 DM으로 받은 메시지 중에서 한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가끔 DM을 받는데 네. 독자님께 그런 DM을 읽으면 아, 이 소설이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온전히 독자분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독자분께 스며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평소에 작가라는 타이틀이 좀 어색하고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는 받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독자분들에게 메시지를 받을 때 조금 제가 작가라는 게 실감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제가 쓴 이야기가 각인이 되었다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좀 연결이 될 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작가님이 수상소감에서 줄곧 두려워하며 쓰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려움도 결국 소설 쓰기랑 관련이 될 텐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보고 조금 놀란 게 제가 최근에 마감을 하면서도 이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작업하면서 왜 난 이렇게밖에 쓰지 못할까? 왜 내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었는데 네.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가님들이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보다 경력이 쌓이고 발표하는 글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많이 능숙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평온함을 바랄 수 있어도 소설을 쓸 때만큼은 평온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안일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불편해했으면 좋겠고 그게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의심하고 글쓰기를 의심하고 문장 하나하나에 지금처럼 밤잠을 설치면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방금 이제 수상소감에도 그런 말을 적었다고 하셔서 제가 새삼 놀랐는데 지금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심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 네. 끝까지 갖고 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가님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음악, 전시, 영화, 음식 등등등 무엇에 빠져 계실까요?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또 무화과 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화과에 빠져 있습니다. 무화과. 네. 무화과 참 되게 호불호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무화과?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네. 아, 정말요? 근데 네. 맛있는 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막 찾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하가람 작가님. 이제 하가람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 소설 수박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수박을 소재로 연극을 쓰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오늘 가져온 장면은 연극과 관련된 모든 소동이 다 끝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주인공이 과거의 연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담긴 결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좀 상상하기 좋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카페에서 과거에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데 카페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온통 새하예요. 그리고 창문을 대신할 것이라고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연인의 뒤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전부인데요. 그 포스터가 르네 마그리트의 지는 저녁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가람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어? 초원이 물어서 너의 뒤에 있는 포스터를 본다고 답했다. 초원은 내 뒤에는 포스터가 없다며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초원의 뒤에 있는 그림을 보았고 초원은 그런 내 얼굴을 보고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짙은 나무색 커튼 사이로 창이 나 있어. 창문 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 창문을 깼어. 주먹으로? 망치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은 크게 깨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창 아래에 흩어져 있어. 나는 그 그림이 초원의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좋았다. 실제 창문 밖이 어떤지 지금 몇 시인지 짐작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초원은 뒤를 돌아 그림을 살피지 않았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내 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림 속 일몰이 아닌 유리 조각에 대해 말했다. 그 조각은 시간을 정지하고자 한 누군가의 흔적이라고. 정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해는 곧 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원의 말대로 유리 조각에는 해가 지는 풍경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해는 그림에 불과하므로 영원히 저물지 않고 저 높이 그대로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고 초원은 화가는 어느 한순간을 캠퍼스 위에 붙잡아 놓을 뿐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고. 작품 속의 시간은 나름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조금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같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초원의 뒤를, 초원은 나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누군가 본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 속 해가 산 너머로 숨어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을 테지만 그림 속 해는 아직 지지 않고 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가오고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수박에 대해.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읽은 장면은 네. 화자가 삶에서 어떤 하나의 시절이 끝났다고 체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름이 끝나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름을 지나갈 때는 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계절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찾아오는 그런 조금 더 가는 계절을 붙잡고 싶고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네. 그런 정서를 표현한 장면이고 네. 지금 계절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작가님 데뷔 후에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소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통은 몸을 움직이는 편이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설이 도무지 안 풀린다고 하면 너무 작업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소설이랑 오히려 멀어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책을 안 보고 좀 사람을 만나던가 아니면 전시나 영화를 보는 식으로 해서 책이랑 좀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이제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게도 안 풀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설 쓸 때 다 잘 되면은 아무나 다 작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작가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긴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걸까? 그게 가장 고민이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경장편 작업을 제안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제가 단편 소설만 계속 써왔던 터라 네. 갑자기 긴 호흡의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같은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장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 저의 창작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긴 호흡의 소설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첫 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경장편이 나오시겠네요? 나오게 되면? 단편집은 좀 모여야 나오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경장편도 요즘에 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책 출간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여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제일 먼저 독자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내년 초에 엔솔러지에 실릴 단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쓴 작품이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엔솔로지? 신인 작가분들 이랑 네. 같이 하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많이 떨렸는데 네. 작가님이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별로 주셔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떨지 않고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언젠가 또 불러주신다면 그렇죠. 단행본 나오면 이제 또 네, 그때는 정말 한번 또 초대해드려야죠. 네, 책이랑 꼭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계속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작업을
제 색깔대로 이어가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중권만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하가람 작가님의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하가람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